네, 이제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드디어 이제 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미래 어떻게 먹고 살지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테마틱 리서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언어 데이터학의 가장 전문가이신 플리토 이중수 대표님 모셔서요. 미래의 이런 언어 데이터 시장, 소위 이제 NLP라 그러잖아요. 예. 제가 요번에 테마틱 자료 쓰기 전에 망의 시대라고 이제 플랫폼 클라우드 쪽 자료 한번 썼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이제 저도 전공은 컴퓨터 쪽이니까 미국에 가서 박사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당시에 AWS 자료 한참 쓰고 있었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파스 쪽 쓰다가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AWS 정말 미국 사람들 많이 쓰니? 거기서 다 개발하니? 그러니까 걔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과금 이슈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그 친구가 미국의 트렌드를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저한테 얘기한 얘기가 미국이 얼마나 AI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소위 NLP 자연어 처리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트렌드와 자금과 개발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배제하고 지금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꼭지가 이제 자연어 처리 NLP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좀 보고 계시는 대표님 보고 계시는 좀 미래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막연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변한다는 건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제일 재밌는 게 사람과 사실은 기계의 구도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다 보면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문 번역 혹은 통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면 아나운서, 리포터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기계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성능이 증가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문 통번역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발화를 하시는 발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언어 관련된 엔진에 학습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분야로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언어 쪽. 언어 쪽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고부가치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게 번역 시장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휴먼 번역 시장이 지금 휴먼 번역 시장은 어느 때보다 호황을 맞고 있는 그렇습니까? 상황이에요. 이건 전혀 예상이 어느 때보다 호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요새 스타트업이 서비스 내면은 일단 글로벌 생각하고 서비스 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야죠. 그거 자동 번역기 맡기겠습니까? 아직은 절대 못 맡기잖아요. 아직은 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가 점점 저희가 이제 스몰 월드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작아지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책들도 읽고 싶고 지금 이란이랑 우리나라가 수교가 되면서 페르시아어로 된 책들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 번역기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소설 혹은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번역 수요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요새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러네요. 막 하면서 베트남에서 실제로 통역가, 번역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상당히 많이 보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동시통역가 같은 경우 지금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쪽 언어 AI 쪽은. 예, 그리고 재미가 다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 글래스가 잘 나가다가 잘 안 됐잖아요. 어떤 배경입니까? 사람들 관심을 갖다가 관심이 좀 요즘에 좀 언급이 안 되긴 해요. 좀 언급 자체가 아니라 아예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이제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글 안에서 그런데 그 구글 글래스 쪽에 사실은 가장 도입이 되면 좋을 만한 게 이쪽 언어 인공지능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래스를 보고 여행을 갈 때 메뉴판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지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이런 표지판들을 봤을 때 이 AR이라 그러죠. 저희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로 바로 눈앞에서 자료 번역시키는 그 영상들 그렇죠. 말씀하신 거네요. 지금 실제로 월드렌즈, 구글에서 갖고 있는 월드렌즈 기술을 통해서 증강현실로 번역이 돼요.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글래스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언젠간 구현될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에서도 저희의 데이터와 저희를 통한 엔진들, 우리를 보이게 안 보이게 사용하고 있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기회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상적으로 사실 사람들이 보는 게 동시에 통역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통번역의 인공지능 통번역의 발달이 딱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1차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게 STT, 스피치 텍스트로 쭉 나와가지고 거기서 좀 이상한 부분만 사람이 좀 에디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서 사람이 결국에는 해야 되지만 그거를 1차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도와줘서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어떤 업체도 다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 지사가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영상에 대한 번역인데 그거를 이렇게 자동 번역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뭐 방송사라든지 혹은 통신사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뭐 아니면 IT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뛰어든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IT 개발이 느린 국가들은 또 앞으로 2, 3년 뒤에 이쪽 시장으로 다 뛰어들 수 있다. 그렇겠네요. 점점 뭐 플레이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장 사이즈는 앞으로 커질 시장 사이즈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과정인데 저희 이제 이 방송 뭐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들으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모델로 애당초에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 모델 설계했을 때 사실상 실제로 맡아드리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현지에서의 AS가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불만이라던가 반품이라던가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B2C의 단계들. 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클레임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니멈 한 거를 시작했다가 그쪽에 결국은 사무실 놓고 그 현지 사람 어떻게든 채용을 하건 요런 문제가 사실 요러한 NLP로 해결이 된다면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저희 많이 해요. 실제로 하십니까?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하냐면 이제 CS라 그러죠. 이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쓰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많이 쌓는 상황이고요. 챗봇이라던가 챗봇 자체에서도 사실 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챗봇에 관한 번역 데이터도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하물며 저희 외국 사람이 한국 걸 쓰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외국 걸 쓰는 요새 상황도 그렇죠. 많아지거든요. 특히 뭐 알리스프레스라든가 알리바바라든지 중국 업체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자체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있는 CS에서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나는 이만큼 화났는데 자동 번역기 쓰면 자동 번역기 화가 별로 안 났거든요.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사실 제출하는 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의 API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많이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 분야 챗봇 지금 뭐 챗봇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개발이 돼도 그 백단에는 언어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자동차 언어 인공지능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요새 영상 언어 인공지능 요새 뭐 고프로 같은 경우도 고프로 촬영해줘 이거 언어 인공지능 다 들어간 거거든요. 뭐 언어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은 분야가 없다 보니 하면 요새 호텔 같은 경우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 호텔 관광객이 왔는데 밑에 저도 이제 외국에 출장 가면은 그 나라 언어 못하면 리셉션에다 전화하기가 불안한 거예요. 영어를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영어를 안 하는 사람이 받으면 그렇죠. 어색하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거 아이패드 같은 경우를 놔서 태블릿 같은 걸 놔서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언어 처리를 해가지고 그 카운터에다 혹은 이제 리셉션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 와서 뭘 달라 그러냐면 호텔에 특화된 언어 데이터를 달라 그래요. 호텔에 특화된. 네, 호텔 투숙에 특화된. 와 어려운 요청이네요. 네, 그래서 뭐 타워를 갈아주세요. 뭐 얼룩이 있어요. 뭐 이런 관련된 거 발화 데이터라든지 혹은 이제 번역 데이터라든지 그게 이제 특화 어떤 여러 가지 코퍼스 데이터에 있어서 특수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달라 그러는데 그런 걸 하면서 저희도 사실 사업 분야나 영역이 언어 데이터 하나지만 그 언어 데이터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분야 저런 분야 해가지고 사실 많아지고 있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대표님이 저희는 뭐 미팅을 여러 번 했었으니까요. 네. 저도 느꼈던 게
정도의 방향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집단지성으로 그렇죠. 예. 지킬 걸 다 지키면서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 과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맞아요. 예. 사업이 설계가 된 맞아요. 거고 예. 그거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겸손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미래를 다 예측하시고 예, 저는 네. 뭐 운칠기삼 이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잘 살아남으신 분들은 다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같이 했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저희도 아파요. 그럼요. 그분이 노력한 게 보이니까. 그렇죠. 내가 그분보다 뭐가 더 똑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서바이빙을 하고 있나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뭐 아직까지는 운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운을 잡는 것도 그 전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지만 뭐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는 그러니까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운이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이제 예.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이제 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뭐 제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글자로 바뀌고 예. 소위 저희는 트랜슬레이션이고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 또 뭐 스피치 투 텍스트 투 스피치 뭐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머신러닝의 영역들에서 NLP에 해당하는 것들을 딱 뽑아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동될까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인 거잖아요. 그 바벨탑 이전의 세계. 그렇죠. 그렇죠. 누구가 말을 하건 글을 쓰건 예. 그게 여러 가지 도구와 그 수단을 통해서 맞습니다. 아무런 장벽 없이 서로 대화가 되는 그 시대가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네. 오시라고 봅니까? 저는 사실 종교인은 아닌데요. 창세기에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탑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지 않은 게 신이 노에서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인이라서 네.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 시점이 온다라는 거는 조금 슬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탑 전의 시제는 사실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쵸. 근데 이제 바벨탑을 짓다가 신이 노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경쟁력을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를 그렇죠. 모국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운동도 있어요. 만국 공용어가 됐죠. 이미. 그렇죠. 근데 언어가 하나로 완전 통일된다라는 건 사실 되게 슬픈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언어는 언어 자체로 갖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가 단순히 경쟁력을 위해서 한 언어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너무 슬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다시 신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서비스가 개개인의 언어는 그대로 살려두고 대신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 없이 만들어서 어떤 마이너 언어를 쓰는 사람도 세계 그렇죠. 시장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저는 또 딱 그 부분에서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로컬 플랫폼, 그렇죠. 우리는 뭐 로컬 유니콘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로 뭐 그냥 자기가 서비스 내면 글로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유니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거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학생분도 많으시고 또 플리터도 채용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항상 먼저 채용하고 저희 때문에 좀 뭐 시간도 좀 조정하셨다고 그래서 좀 딥러닝 시대 뭐 언어 데이터의 시대에서 좀 뭐 학생들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지금 시대에 따라서 딱히 학생들이 뭘 준비해 뭐 어린 학생들도 듣죠. 네. 네. 뭐 그런 거보다는 네. 저는 그래요.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잘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뭐 한 100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날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도 그게 나한테는 전부거든요. 나한테 전부인 삶이 10년이든 20년이든 내 스스로한테 기억되는 삶을 살려면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적어도 한 번은 자기 삶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 뭐 더 편하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해보자.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어차피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확률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혹은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은 플리토는 어떤 인력을 지금 뽑고 계시죠? 저희는 그런 사람들 뽑고 있어요. 자기 삶 살는 자기 삶 사는 사람이죠. 자기 삶을 살려는 사람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나와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 많이 주셨고 오늘 방송하면서 사실 여러 번 뵀잖아요. 여러 번 뵀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대해서. 그러니까 겸손하셔서 운을 계속 얘기하시긴 하지만 근데 맥락은 그 태어나셨을 때부터 겪으셨던 이런 다국어 환경에서의 그런 고민과 그다음에 거기서의 챌린지와 그리고 그런 열망들을 이어가기 위한 라이프 미션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운이 좋으셔서 그게 이제 직업과 비즈니스로도 연결되는 거를 즐겁게 재밌게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